아유, 오랜만에 이 축복성 앞에서 받으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티셔츠가 좀 달라요. 이게 다른 색깔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뭐 차이가 있나요? 전혀 관계가 없나요? 관계가 없어요? 예, 좀 썰렁한데 제가 제가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자기 소개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오늘 이제 뭐 그 강의 목적 때문에 개인사도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뭐 제가 개인사도 좀 얘기를 드릴 거고 뭐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뭐 지자랑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뭐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고 중요한 것만 예,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제가 2시간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오늘 강의 내용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2개가 들어 있고 그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뭐 꼭 시작할 때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죠? 네, 저는 그 뭐 이름 외자입니다. 유훈이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보기엔 한 삼촌뻘 될 거예요. 삼촌뻘 정도 될 거고 제가 그 91학번입니다. 91학번이고 지금은 이제 능률업계 컨설팅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 밑에도 써놨지만 제가 대학교 때는 제가 대학생 선교회 어제 이승재 목사님 강의 들었죠? 네, 제 1학년 때 갔는데 전체 지구 대표셨어요. 예, 저희 캠퍼스 총괄하셨고 그래서 이제 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표 순장을 했었고 원래는 제가 CCC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예,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고 저희 집안이 3대째 크리스찬이고 저희 할아버지는 뭐 논밭 메꾸어서 교회 짓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너무 익숙한데 원래는 저는 IVF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학교에.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CCC를 갔는데 참 저한테는 오히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성향이 개인적으로 저는 정적인 사람이에요. 되게 정적인 사람이라서 하나만 쭉 파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대학생 선교에서 믿지 못하겠지만 제가 대표 순장까지 했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08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 와이프랑 저랑 회사 다 그만두고 LA 베이스 가서 DTS를 합니다. 그리고 DTS, SBS, 이제 세컨 스쿨로 SBS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 전체적인 신앙 이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출석 교회는 100주년 기념교회 제가 출석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연락처를 적어놨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궁금한 사람들이 되게 질문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질문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질문하기가 좀 어렵다. 그럼 제 여기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세요. 그럼 제가 강의 중에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더 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못하겠다. 나중에 생각하면 하겠다. 이메일이라도 적어놓으십시오. 그래서 뭐 저한테 이메일 꽤 옵니다. 꽤 와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더 소심한 분들은 이메일로 나중에라도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강의 중에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강의 중에 제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준비해 왔지만 미처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겠죠. 그럼 질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시면 제가 상품 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뭐 보이죠? 아마 멀리서 안 보일 겁니다. 이게 제 이미지예요. 제 와이프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제 이미지예요. 하여튼 이상한 성격이라고 여기다 써놓은 건데 어쨌든 질문하시면 좋은 질문들 보고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좋은 질문들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자, 진행을 한번 해보죠. 저는 뭐 이건 이제 뭐 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뭐 명지대학교 91학번이에요. 저는 산업공학과입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했고 석사까지는. 그리고 이제 제가 참 불행한 학번이에요. 여러분들 그 아마 응답하라 1994 같은 데 보시면은 IMF라는 거 아마 부모님들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때 태어났을 텐데 거의 그때 제 4학년 2학기가 IMF였어요. 응답하라 1994 보면 나오죠. 그렇죠? 여자는 94학번이고 남자는 91학번이에요. 그래서 졸업했는데 갈 데가 없는. 그렇죠? 근데 저는 어쨌든 용케 현대정보기술이라는 회사에 잘 들어가서 이제 IT 전문가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LG에서 경영전략과 경영혁신이라는 업무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있는 능률업계 컨설팅이라는 회사에 이제 아예 업을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인데 계기가 있어요. 이게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인가 1학기 때 무슨 이제 캠퍼스에서 행사가 있는데 비저너리 나잇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팀을 짜가지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발표하는 시간인데. 뭐 꼭 그것 때문만은 그런 건 아닌데 평소에 이제 같이 후배들하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레포트를 쓰러 갔다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정보 시스템과 관련한 회사 중에 큰 데가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그 당시에 삼성 ST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LG CNS 지금 이제 빅3가 이제 현대정보기술 이게 빅3가 이제 회사인데 회사 사진을 찍어와요. 그냥 건물을 찍어온 거야. 쉽게 얘기하면 건물 찍어오고 그때 이제 또 시맨들은 그런 부담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이라는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예.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통일이 되면 가장 좋은 거는 회사를 하면 좋겠다. 회사를 해서 한 10가정만 먹여 살릴 수 있으면 자, 한 가정 곱하기 뭐 와이프 플러스 아이 포함하면 4죠. 그렇죠? 그럼 40명이에요. 그렇죠? 10명을 고용하면 40명의 사람들, 10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죠. 이러면 이걸 가지고 교회를 만들 수 있겠다. 북한에다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 자, 앞으로 10년간은 정말 열심히 이제 IT 분야를 제가 산업공학이에요. 참고로 컴퓨터공학이 아닙니다. 산업공학이에요. 자, 산업공학과 졸업하고 IT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가 된 다음에 나중에 회사를 만들고 이제 그때는 이제 CEO가 되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는 이제 가르치면서 살겠다.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는 뭐 지금도 제가 컨설팅 하고 있지만 뭐 대학에서나 기업에서나 강의를 하면서 이제 컨설팅하면 살겠다. 이게 제가 원래 코스였어요. 네, 코스였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담은 아직도 있어요. 네, 뭘 하고 싶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그때 나는 어떤 역할을 나이대별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여튼 그게 이제 제 이제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다 대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 휴학생도 있고 졸업생도 오셨나? 가능한데 하여튼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래도 컨설턴트니까 뭐 직업 소개하러 온 거는 아닌데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컨설턴트란 과연 어떤 일이냐, 어떤 직업이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그 경영학부를 전공하신 분 계시나요? 경영학 전공이다. 전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경영학 없어요? 산업공학. 있어요? 경영학과? 있어요? 네. 그럼 다 무슨 전공을 하시는 거지? 있어봐. 그럼 인문사회 계열이다. 있어? 많아요, 그죠? 네. 근데 괜찮아요. 저희 회사의 그 컨설턴트들 보면 경영학과가 많은 것 같긴 한데 경영학과, 산업공학과, 그 다음에 물리학과, 사회학과도 있어요. 통계학과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네, 컨설턴트 전공 되게 다양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컨설턴트가 되려고 오신 분들은 아니구나, 그렇죠? 맞아요? 네. 하여튼 뭐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죠.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이제 뭐 저희 용어로는 그걸 산업이에요. 어떤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분류한 거예요. 나중에 안 적으셔도 돼요. 사진 안 찍어도 됩니다. 제가 교재 다 드릴 거니까, 그렇죠? 다 드릴 거니까 안 찍어도 되고 눈에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을 분류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뭐 저는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금융, 뭐 전자, 반도체, 뭐 건설, 기계, 미디어 이렇게 있고요. 또 세부 산업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되게 많아요. 예. 이 안에 이제 기업들이 막 있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물, 뭐 삼다수, 음용수 계통이잖아요. 그렇죠? 식품회사 이쪽 라인이겠죠. 여러분들 많이 먹는 일주일에 한국 사람들이 5일에 한 번씩 먹는다는 라면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자, 그럼 기업을 좀 이해를 하시면 기업은 되게 간단해요. 기업은요, 뭐 꼭 이 기업만 얘기할 건 아니라 뭐 병원, 대학, 뭐 공연단체 뭐 다 많아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고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고객이라는 게 있고요. 기업은 반드시 여기서 밸류에 대한 교환이 이루어져요. 가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한테 주죠. 그렇죠? 예, 그 공짜로 주는 건 아니죠. 예, 가치를 지불하죠. 그렇죠? 이게 기업의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항상 요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역으로 또 지불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기업은 여러분들은 기업에 대해서 되게 고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죠? 뭐 드라마 보면 되게 뭐 고상하게 보이는데 컨설턴트가 보는 기업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예, 서바이벌 할 거냐, 성장할 거냐. 예,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25일이 지났죠, 이번 달. 그죠? 25일이 지났죠. 기업 입장에서는요, 서바이벌. 시장에서 아까 그 시장에서 생존해야 돼요. 직원들 월급 줘야 됩니다. 25일 날 사장이 제일 힘든 날이 25일이에요. 돈 없으면 대출 받아서 월급 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 사장님도 와 계신데 저 25일 되게 슬픈 날이에요. 예, 힘들어요. 장사가 잘 되면 모르겠는데 사업이 안 되면 어렵단 말이죠. 그로스? 성장? 성장은 뭐겠습니까? 내년 이맘때 우리 직원들이 더 늘어나고 우리 사업들이 더 늘어나야겠죠. 우리 식구들이 더 늘어나야 돼요. 예, 그게 성장이에요. 기업은 이 고민을 해요. 기업의 모든 활동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생존을 위한 활동이거나 성장을 위한 활동이에요. 그죠? 매스컴 한번 쫙 보면 뭐 테슬라가 뭘 했다, 뭐 구글이 뭘 어쨌다, 이 두 가지 중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잘 나가는 회사는 어디에 치중할까요? 어디에 중점을 둘까요? 여기에 중점을 두죠. 안 되는 회사는 여기에 이제 파닥파닥거리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뭐 저도 컨설팅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조선업이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예, 그 시장이 줄어들 거라는 거는 벌써 10년 전부터 예측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뭘 안 한 거죠? 혁신을 안 한 거예요. 그걸 방치한 거예요, 그냥 사실은. 몰랐던 게 아닙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방치한 거예요, 사실은. 예. 흉년이 올 거라고 이미 오래전에 예측을 했는데 예, 방치한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업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기업이라는 거를 이제 컨설턴트가 진단을 하거나 바라보는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이 프레임워크를 써요. 자, 기업에는 무조건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어떻게 뭐 해외 시장을 만들 건지 뭐 이런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죠. 네,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고요. 또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요.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뭘 생산 라인이나 설비나 이런 공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뭐 화장품 마찬가지예요. 광고도 막 하고 그러지만 뒷단에 가면 아모레퍼시픽 공장, 평택에 있는 공장을 가보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자동화돼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 프로세서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줄여가지고 SPIO라고 저는 외워서 부릅니다. 네, SPIO. 그래서 컨설팅은 뭐라냐면 전략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하는 게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신시장을 개척하거나 신사업을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전략들을 수립합니다. 그렇죠? 언뜻 이해하기 좀 어렵죠. 자, 저희 회사가 한 사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수 시장에서 1등하는 게 뭐죠? 지금? 삼다수예요, 삼다수. 그걸 누가 만드냐면 제주도가 만들고요. 지금 유통은 원래 농심이 했는데 지금 농심이 안 하죠. 다른 데서 하죠. 넘어갔습니다. 그 삼다수를 개발한 회사가 저희 회사예요. 네. 그렇죠? 제주도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회사예요. 네. 제주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 줬으니까. 삼다수는 이 세상에 없었던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제주도에 물이 있었는데 물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었죠. 삼다 그야말로. 근데 이제 그거를 비즈니스로 만들어냈어요. 유통은 농심하고 연결시켜서 했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예요. 요즘에 저가항공 많죠? 저가항공. 자, 저가항공의 최초가 뭐냐면 제주항공이에요. 그거 저희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걸 만들었으면 그런 거예요.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뭐 에스카 렌터카 있죠? 요즘에 막 홈쇼핑 광고하잖아요. 그거 저희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 네. 그걸 만들면 어떤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기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에 만들었으면 제주도의 도민들이 거기 고용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일자리를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상한 것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거 말고도 뭐 이상한 거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품도 만들고 사업도 만들어요. 그게 컨설턴트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되게 매력 있죠. 매력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전략을 수립하면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가요. 여기 뭐 경영학과 없으니까 너무 이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경영 환경, 외부적으로 어떤 환경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잘하는 건 뭔지, 강점, 약점. 그걸 가지고 수학 분석이라는 걸 해요.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게 이 용어예요. 기회, 위협, 강점과 약점이라는 용어입니다. 그거를 전략 방향을 만들고 뭐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과제를 만들어서 실행해요. 이게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대학도 해요. 대학도 똑같은 방법론으로 대학의 발전 계획들 있죠. 여러분 각자의 대학에 다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다 발전 계획이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네. 여기 가까운 데 가천대 있죠. 경원대, 가천대. 그걸 통합한 회사가 저희 회사입니다. 그걸 저희 통합했어요. 네, 뭐 하여튼 그런 거, 뭐 대학과 관련한 거, 인천대학교 국립대 만들 때 저희가 했고, 네,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이런 뭐 기업들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해요. 저희가 뭐 영업이나 마케팅, 생산이나 구매, 제조업 기준이에요, 물론. 네, 이와 관련한 것들 컨설팅 되게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원가 절감도 시키고 새로운 마케팅도 이제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 합니다. 그리고 뭐 공장 바꾸고 뭐 물류 시스템 바꾸고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은 월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월급 받는 거 어떻게 성과 보상을 할 거냐, 어떻게 성과 측정을 할 거냐. 그리고 조직이 맨날 바뀌어요, 그렇죠? 여러분 학생들이니까 아직 다 이해 못해서 제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회사에 가보시면 조직이 바뀌잖아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바꾸죠? 네, 우리 회사의 사업이 바뀌니까, 그렇죠? 위에 전략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조직은 사실은. 그럼 이걸 쭉쭉쭉 바꿔낸다고요. 조직 문화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막 되게 분위기가 다운돼 있어요. 맨날 우울해요, 회사 가면. 그렇죠? 그럼 조직 문화도 저희가 바꿉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고민도 해요.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한 고민들을 하는 게 컨설팅의 어떤 일이에요. 자,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좀 가져왔는데
패션 업계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또 우리 또 YM의 자매들이 많잖아요. 이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막스 앤 스펜서라는 영국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100년 넘은 회사예요. 무지 오래된 회사입니다. 막스 앤 스펜서 되게 좋은 회사였어요. 자, 요게 옆에 있는 게 100년 전이고요. 요게 요즘 사진이에요. 런던에 있는. 자, 여기 잘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죠? 되게 어려웠겠죠? 자,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선교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 다 묻혀 계시잖아요. 130년 됐잖아요, 벌써. 자, 그때 그런 시절에 자, 영국은 이렇게 고층 빌딩을 짓고 여기 앞에 차이가 나는 거는 구분할 수 있는 건 차밖에 없어요. 제가 일부러 흑백으로 해놨을 뿐이고 요즘에 이렇게 사진입니다. 자, 백화점이에요. 되게 좋은 백화점입니다. 오래된 백화점이에요. 자,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이 사례를 드리는 거예요. 자,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전략을 선택합니다. 근데 가장 쉽게 선택하는 전략이 뭘까요? 기업에서 원가, 그러니까 고객에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면 이기는 거예요. 경쟁사보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막스 앤 스펜서 영국 회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나쁜 용어예요. 사실은 오프쇼링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싼 지역에서 물건을 만든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막스 앤 스펜서는 주로 어떻게 만드냐? 자, 시간당 인건비 9.5불. 자, 그죠? 뭐 여기 중국 0.5불, 한국하고 중국하고 10배 차이 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자, 10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막스 앤 스펜서는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영국 회사 같은 데는 어디서 물건을 많이 만드냐면 옛날에 인도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많이 만들어요. 이제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게 오프쇼링 전략이에요. 약간 제국주의적인 어떤 냄새가 나죠. 그렇죠? 옛날 식민지스러운 냄새가 나요. 그 전략을 고수로 합니다. 자, 그러다가 자, 물건을 실어오는데 가장 싼 게 뭘까요? 배예요, 배. 그렇죠? 항공이 제일 비쌀 거고 기차는 좀 어렵고요. 배로 많이 오죠. 자, 영국에다가 물건을 팔려면요 6개월 전에 만들어야 돼요, 제품을.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배로 실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영국으로 갖고 와서 유럽에다 판단 말이죠. 그게 영국의 전략이에요.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자, 근데 자, 그러면 예측을 해야겠죠. 그렇죠? 패션 다 예측하잖아요. 그냥 패션쇼 하는 게 아니라 다 예측을 하거든요. 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막 조사를 했는데 올해 가을의 패션은 화이트야. 색깔이 정해졌어요. 화이트야. 그러면 화이트로 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발주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만듭니다. 만들어서 갖고 옵니다. 근데 드라마가 하나가 빵 터졌어요.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가 영국에서 엄청 유행을 했는데, 거꾸로 해야 되나 색깔을?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했다가 화이트로 바꿔야 되는데. 자, 원래 빨간색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쳐요. 근데 한류가 딱 뜨면서 자, 흰색이 유행하는 색깔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자, 배는 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국까지 왔어요. 팔릴까? 안 팔리죠. 네, 유행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막스 앤 스펜서나 이런 회사들이 원가 전략을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예측을 잘해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그게 가끔씩 기업에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뭐 다 파라고 제가 질문한 건 아니에요. 자, 자, 다른 회사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매들은 다 알죠? 자라 어떤 회사인지. 그렇죠? 근데 자세히는 모를 거예요. 이게 스페인 회사예요. 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스페인 회사고 여기는 좀 독특한 전략을 좀 해요. 자, 좀 비교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자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패션 브랜드가 많아요. 패션 브랜드가 많은데 뭐 갭이나 뭐 H&M이랑 비교를 하면 H&M이나 갭은 연간 몇 가지 종류를 만들어내냐면 2,000에서 3,000가지 제품을 만들어요. 자라는 몇 가지를 만드냐면 거의 3배에 가까운 걸 만들어요. 3, 4배. 12,000개 정도 신제품을 만듭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일단은 비교가 안 돼요. 만들어내는 그 제품의 그런 어떤 가지수가 비교가 안 됩니다. 되게 다양한 제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가격도 싸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품 종류가 많아지면 복잡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쌀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사 입는 의류 있잖아요. 뭐 의류가 있는데 10벌을 만들면 정상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거는 3벌밖에 없어요. 7벌은 다 할인하고 마지막에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은 무게 그냥 저울로 달아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실어가지고 아프리카로 그냥 보내요. 그래서 그냥 떨이에서 끝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가로 샀다. 그러면은 10명 중에 3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나머지 7명은 다 할인 가격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상가가 비싼 거예요, 패션은. 근데 자라는 어떻게 전략을 취하냐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인건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라는 거의 스페인 근처에서 다 만들어요. 네, 놀라운 거는 만듭니다.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그럼 원가가 비쌀 텐데. 근데 자라 옷보다 자라랑 지금 아까 앞서 드렸던 그 브랜드랑 비교를 해보면 네, 자라 옷이 더 싸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비슷하게 팔아요. 근데 외국 나가서 보면 자라가 옷이 훨씬 싸요. 훨씬 쌉니다. 네, 훨씬 싸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자라는 어떤 전략을 취했을까? 아까 막스 앤 스펜서는 그냥 무조건 싼 노동력으로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바뀌면 대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응력이 떨어져요. 근데 자라는 왜 비싼 인건비를 줬냐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요. 자라의 옷은 어떤 개념이냐면 2주 안에 물건을 다 소진해요. 옷을 만들잖아요. 2주 안에 그 물건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재고가 없어요. 그죠? 되게 놀라운 개념인데 어떻게 그걸 만들었냐면 자라가 조사를 합니다. 여자들이 매장에 옷 한 벌을 사기 위해서 몇 번을 방문하는지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딱 조사를 해봤더니 3.4회로 오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가면 그냥 사요. 저는 그냥 사요. 오기도 싫고 일단 두 번째 입을 옷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냥 캐주얼하게 오늘 입고 왔는데 저희는 다 정장이에요. 정장도 어떤 정장이냐면 곤색 아니면 검정색이에요. 그러니까 구리가 너무 쉽지. 브랜드 정하고 들어가서 곤색 정장 있어요? 물어보고 치수 맞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옷을. 근데 여자들은 세 번 네 번을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에 착안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딱 조사를 하면 어떤 선택을 하는 줄 아세요? 일반적인 패션 회사에서는 자 3.4회 올 동안 그 옷이 있게끔 재고를 만들어서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네. 그죠? 근데 자라는 어떻게 전략을 취하냐면 손님이 오잖아요? 얘기를 해요. 마음에 드세요? 오늘 사세요. 오늘 안 사시면 내일 오면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희는요 2주 안에 물건이 다 소진됩니다. 없습니다. 네. 비행기 타고 뉴욕 가셔도 못 삽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네. 실제 그래요. 실제. 정말 그래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다 정상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정상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없어요. 재고가. 자라는 없습니다. 그죠? 네. 재고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다고 스페인에서만 물건을 다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트렌디한 거, 유행을 타는 것은 스페인에서 만들고 유행 타지 않는 속옷, 뭐 자파점 같이 허리띠 이런 거 있죠. 오늘 못 팔면 내년에도 팔 수 있어요. 이거는 중국에서 만듭니다. 그죠? 밸류 체인을 2개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죠? 투트랙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생각하는 게 되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되게 쉬운 거지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고를 바꾼다는 게 어렵습니다. 자, 컨설턴트가 그런 일을 합니다. 기존의 걸 보고 그거 아닙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꿉니다. 그죠? 바꿔요. 돈이 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있던 비즈니스도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에어비앤비 다 아시죠? 에어비앤비 시가총액 얼마인 줄 아세요? 또 우리 경제학과 계신 분들 없나?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숫자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자, 근데 왜냐하면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에어비앤비는 제가 여러분들은 설명 많이 안 드려도 다 알 겁니다. 근데 하나 이것만 한번 보죠. 에어비앤비 원래 화면이죠, 그렇죠? 원래 화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도가 있고 이렇게 숙소가 있습니다. 자,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에어비앤비는요 완전 이걸 날로 만들었어요. 지도는 위성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그렇죠? 아시죠? 지도 공짜예요. 지도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도 공짜예요. 다 제공해줘요. 여기에 있는 사진이나 이런 어떤 숙박시설 정보는 누가 올리나요? 에어비앤비 직원이 올리나요? 아니죠. 주인들이 올립니다. 주인들이 다 올려요. 에어비앤비는 뭐 하는 거죠? 에어비앤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에어비앤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에어비앤비가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이거 비교를 한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현대 기아 자동차 시가총액이 30조예요. 네, 에어비앤비 시가총액이 20조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4학년들은 취업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취업하기 어렵죠.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가 많이 안 나왔어요. 카카오 하나 정도 나왔고 뭐 라인 정도 있고 미국은 이런 게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그렇죠?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우리 현대기아 자동차 30조밖에 안 되는데 10조짜리 땅 사시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돌아버리겠어요. 제가 보고 있으면. 네. 그렇죠? 여기 봐보세요. 20조 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25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얼마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자, 컨설턴트라는 직업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을 진단하는 게 컨설턴트의 일이에요.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듯이 똑같습니다. 위기에 처한 기업 혁신합니다. 혁신해요. 그렇죠? 제가 했던 기업들 중에 재미난 기업들 중에 서울우유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우유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이에요. 놀랍게도. 예, 다시 한번 그 우유값 잘 보세요. 서울우유 주식회사가 아니라 서울우유 협동조합이라고 돼 있어요. 서울이가 한 1조 5천 정도 합니다. 되게 큰 거예요. 되게 많은 매출을 하는 겁니다. 우유 팔아가지고 1조 5천 번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2009년도에 사상 초유의 적자를 내요. 87억인가 적자를 냅니다. 근데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조합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적자 내면 회사 망해요. 예, 쪼개서 팔아야 돼요. 남양이나 메일유업에 팔아야 돼요. 그런 상황까지 몰립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혁신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벌써 오래전 일인데 2009년에 뭐 하셨는지 고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모르겠지만은 그때 서울의회가 지금 하고 있는 제조일자 표기법이라는 걸 합니다. 네, 제조일자 표기법. 네, 제조일자 표기법 하나를 한 거예요. 그게 뭘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주부들이 없으니까 이해를 잘 안 할 텐데, 자, 이마트에 갔는데 매장에 우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만든 우유고요. 똑같은 서울우유인데 이거는 3일 전에 만들었어요, 우유를. 그럼 여러분 뭐 사시겠어요? 어제 만든 거 사죠, 당연히. 남자들은 안 봐요. 그냥 사요. 그냥 담지. 뭐 저는 그냥 담아요. 그냥 보고 담아요. 별 생각 없어요. 가격도 몰라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그래요. 왜냐? 우유를 엄마가 먹는 게 아니고 아이가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전략은. 망할 수도 있는 전략이에요. 벼랑 끝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뭘 맞추냐면 서울우유가 재고라는 거. 자, 이마트에 같은 매대에도 재고가 있습니다. 이마트에 납품을 하는 대리점에도 재고가 있고요. 자, 서울우유 공장에도 재고가 있어요. 이 재고 세 가지를 동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쫙쫙쫙 다 맞추는 거예요. 재고 없이 쫙 맞추는 겁니다. 이걸 3개월 동안 맞춰요. 그래서 1년 만에 흑자를 100억을 냅니다. 놀랍죠? 근데 돈을 썼을까요? 컨설팅으로 얼마 썼더라? 그때 한 3억 썼어요. 3억. 저희한테 3억 쓰고 100억을 법니다. 턴어라운드 한 거예요. 이게 컨설턴트가 하는 일이에요. 멋지죠? 그렇죠? 1년 동안 한 거예요. 1년 동안. 1년 끝났는데 더 해줬어요. 더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교육 더 시키고 더 해줬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가서 그냥 멋진 말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성과가 나는 일을 진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거, 이게 이제 컨설턴트의 역할입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요. 아까 에어비앤비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내야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 만들죠. 이게 컨설턴트가 하는 일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자, 이게 이제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찍어봤는데, 제가 컨설팅했던 뭐 회사, 기관, 뭐 공공부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거쳤던 회사고, 중국에 가서 하웨이도 컨설팅 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것들 뭐 많이 했었어요. 뭐 괜찮은 직업이죠, 컨설팅. 그렇죠?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직업입니다. 근데 컨설팅이라는 직업이 제가 어제도 썼지만, 페이스북에 썼지만 되게 잔혹한 직업이에요. 왜, 어떤 의미냐면 1시간 강의를 하잖아요. 고객 만족도 평가가 날라요. 피드백이 와요, 반드시. 피드백이 되게 명확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 어쩔 때는 되게 아프게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하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날라요, 피드백이.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좀 직업하고는 좀 달라요. 피드백을 항상 받는 직업이에요, 저희는. 그렇죠? 만만한 직업은 아닙니다. 근데 뭐 물론 제가 이렇게 직업 소개해드리려고 온 건 아니고요.